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대상은 국내 손해보험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다들 보험 시장 하면 이제 성장이 끝났다, 레드오션이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포화 상태라고들 하죠. 네. 근데 이 기업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지 그 완벽한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재무적인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뻔한 매출 숫자 이면에 극심한 저평가 상태나 턴어라운드 시그널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가보시죠. 일단 이 회사의 체급, 그리고 도대체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뼈대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흔히 손해보험사라고 하면 다들 자동차 보험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그렇죠. 매년 갱신해야 하니까 가장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가장 거대한 매출 기둥은 전체 매출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장기보험이에요. 네, 압도적이죠.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부터 저희가 흔히 가입하는 실손, 운전자 보험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핵심 캐시커우입니다. 그 다음이 한 15% 비중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나머지 5%가 화재나 배상 책임 같은 기업형 일반 보험으로 차워져 있습니다. 네, 그 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 위치를 수치로 딱 보면요. 한화손해보험은 뚜렷하게 중대형사 중에서는 1위, 전체로는 6위 포지션입니다. 이른바 삼성, DB, 메리츠, 현대, KB로 이어지는 빅5 바로 다음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2025년 10월에 한화 계열의 디지털 손보사인 캐럿 손해보험을 완전 흡수 합병했다는 사실이죠. 아, 캐럿. 그 탑만큼만 낸다는 퍼마일 자동차 보험으로 엄청 화제였잖아요. 이게 그냥 계열사 하나 정리한 수준이 아닌 건가요? 훨씬 더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이 합병 한 번으로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을 기존 3.39%에서 5.5%로 단숨에 끌어올렸거든요. 와, 5.5%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이 부문 5위였던 메리츠 화재를 제치고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만큼은 빅5에 진입하는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해낸 겁니다. 야, 굳어져 있던 파일을 강력한 승부수로 한 번에 뺏어온 거네요. 근데 저는 자동차 보험 빅5 진입도 놀랍지만 진짜 흥미롭게 본 건 전체 매출 80%를 차지하는 본진, 이 장기보험 시장에서의 돌풍이거든요. 네, 펜테크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사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하나손보가 선택한 무기가 아주 날카로운 타겟팅이었어요. 금융권 최초로 라이프 플러스 펜테크 연구소라는 걸 만들더니 하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놓고 그야말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 지점이 한화손보 턴어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입니다. 기존의 여성보험들이 그냥 암 특약 몇 개 얹어주는 수준이었다면 얘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2030 여성들의 임신, 출산, 난임 같은 특화 질환을 집중 보장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사들이랑 똑같은 종합보험으로 피 터지게 치킨 게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성 특화라는 명확한 등로션을 개척해서 자신들만의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혼이나 고령 출산 늘어나면서 2030 여성들이 딱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세분화된 맞춤형 상품을 선호하는데 그 니즈를 완벽하게 저격한 거죠. 근데 대형사들에 비하면 전속 설계사 수가 확실히 밀리잖아요. 영업 조직이 작으면 좋은 상품 만들어놔도 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장악을 한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손해보험의 독특한 영업 채널 구조 덕분입니다. 삼성이나 메리츠 같은 최상위 대형사들은 막강한 전속 설계사 군단이 무기잖아요. 인해 전술이죠. 그렇죠. 자사 상품만 파는 전속분들. 네. 반면 하나손보는 전속 조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파는 법인보험 대리점, 즉 GI 채널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했습니다. 아, 소비자들이 여러 개 띄워놓고 비교해주는 곳을 갈 때 그 점을 노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품 자체가 워낙 독창적이고 좋으니까 GA 설계사들이 여성 고객 앉혀놓고 브리핑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 상품을 가장 먼저 추천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장기인보험 신계약의 50% 이상이 GA에서 나오는 현 시장 트렌드를 완벽하게 역이용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게다가 이 장기 보장성 여성건강보험이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 하에서 미래 이익 지표인 CSM, 그러니까 보험계약 마진율이 가장 높은 알짜 상품이잖아요. 네. 양질의 2030 여성 고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회사의 이익 치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본업 뼈대 튼튼해진 건 확인했고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기업 고객 라인업, 즉 B2B 쪽도 한번 볼게요. 전체 매출의 90%가 개인 B2C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10% 기업 고객 라인업 면면을 보면 이거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룹 계열사 캡티브 시장 말씀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솔루션 등등 그룹 내 방산이나 우주항공, 조선, 화학 같은 굵직한 계열사들이라는 막강한 전속 시장을 꽉 쥐고 있어요. 비행기 띄우고 배 띄울 때 들어가는 엄청난 일반 보험을 독점적으로 소화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캐롯 합병하면서 캐롯의 기존 제휴 파트너였던 현대차나 티맵 모빌리티 같은 테크 기업들까지 자연스럽게 고객사로 편입이 됐죠. 이게 진짜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요. 이 현상을 지배구조랑 연결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최대 주주인 하나생명이 51% 지분을 쥐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캐럿손보를 흡수해서 데이터 기반의 행태 기반 모빌리티 보험과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던데요. 인도네시아 쪽에 크게 한 발 내디뎠죠? 네, 2025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리포손의 보험 지분 61%를 확보하며 공식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동남아 지점 하나 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젊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죠. 국내 인구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확실한 글로벌 진출 포석을 둔 셈입니다. 전략이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럼 가장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멋진 전략들이 실제 장부상에 어떤 성적표로 찍히고 있는지 숫자의 흐름을 좀 보죠. 네, 실적 추이 한번 볼까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된 23년에 순이익 2,472억 원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증명하더니 펨테크 상품이 폭발한 24년에는 무려 3,430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완벽한 퀀텀 점프였죠. 그런데 2025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2,990억 원으로 이익 규모가 살짝 주춤했어요. 매출은 계속 성장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감소 원인을 정확히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의 이익 축소는 본업의 경쟁력 약화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크게 세 가지 일회성 외부 요인이 컸습니다. 첫째로 금융당국이 무저 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같은 걸 아주 깐깐하게 강화하면서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장부에 선반영됐고요. 둘째로 기상이변으로 자동차나 일반 보험 사고 건수가 늘었고 실손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날씨 탓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요인이 10월 캐롯송보 흡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재반 비용과 초기 통합 비용, 즉 PIMI 비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구조적 균열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일회성 비용 성격이 강했네요. 맞습니다. 증거로 25년 3분기 기준 자본을 굴려낸 투자 손익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합병 비용 등이 반영된 보험 손익 파트만 크게 꺾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하던데요? 네, 여기서 이 기업의 진짜 기초 체력이 드러납니다. 25년 4분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821%나 폭증했습니다. 821%요? 와, 그야말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합병 후유증 우려를 한 방에 불식시킨 완벽한 반등이죠. 본업이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방증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말고 건전성은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텐데 재무제표 열어보면 25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682%입니다. 제조업자 때로 보면 이거 회사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치거든요. 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험업 특성상 고객에게 돌려줄 막대한 보험금이 미리 보험계약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죠. 계약을 많이 따낼수록 부채도 커지는 구조인 거네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대형 재난 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뜻하는 KICS, 즉 지급 여력 비율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손보의 KICS는 212%로 금융당국 규제치 100%와 권고치 150%를 넉넉히 상회합니다. 아주 안정적이네요.
다만 투자 관점에서 굳이 약점을 찾자면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대형사들에 비하면 다소 타이트한 편이라서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이 자본 관리가 계속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치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증명했는데 시장은 이 회사를 얼마짜리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경쟁사들이란 밸류에이션 비교해보면 상황이 좀 극단적이더라고요. 네, 많이 눌려있죠. 업계 최고 리딩 컴퍼니인 삼성화재가 PBR 1.7배, 우수한 손해율 관리에 DB손보가 1.2배로 프리미엄을 받는데 반면 하나손보는 현대해상과 함께 PBR 0.5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봐도 현대해상이 약 3조 4천억 원대, 하나손보가 1조 원대로 규모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이익 창출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손보 주가 상승세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시장이 갑자기 이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 PBR 0.5배라는 초저평가 상황에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따른 밸류업 수혜가 예상됐고요. 둘째, 반도체 쪽 피로감이 커지면서 덜 오른 저평가 금융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 매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저희가 짚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겠네요. 정확합니다. 4분기 깜짝 실적이 합병 후유증 우려를 완전히 찢어버린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0년 실적 전망 아주 밝아 보입니다. 여성 특화 상품이 이끄는 장기보험 호조 계속될 거고 합병 통한 자동차나 일반 보험 시너지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PBR 0.5배, 저평가 매력에 펨테크 1위 프리미엄, 글로벌 진출까지 완벽한 투자 포인트들을 갖췄네요.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투자 리스크도 아주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캐롯 합병으로 인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합병 당시에 캐롯 투자자들이 하나손보 신주를 받았잖아요. 이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합병이라는 파티 뒤에 날아오는 청구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캐롯이 6년 연속 적자 내면서 쌓인 약 3,300억 원 누적 적자를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또 타이트한 KRCS 비율 방어를 위해 신종 자본증권 같은 걸로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 우려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대형사들 반격도 만만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한화의 높은 GA 의존도를 틈타서 막강한 자본력으로 펨테크 시장을 맹추격하는 대형사들의 반격도 핵심 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화손보보험이 정체된 산업 내에서 어떻게 여성 특화라는 정밀한 타겟팅과 빅데이터, 그리고 과감한 흡수 합병으로 체질을 완벽히 뜯어고쳤는지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사 하나의 턴어라운드가 아니에요. 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영리한 퍼스트 무버가 어떻게 시장 파일을 뺏어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다룬 모든 데이터 이면에 심겨진 또 하나의 아주 도발적인 사실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하나손해보험은 이 펨테크 1위 달성과 캐롯 합병을 통해서요, 현재 그 어떤 거대 금융사도 가지지 못한 2030 여성들의 초정밀 헬스케어 데이터와 운전자들의 초단위 행동 기반 데이터를 완벽하게 독점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데이터 독점이라. 네, 어쩌면 수년 뒤에 이 회사의 본질은 더 이상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전통적 금융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막대한 일상 데이터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초거대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막대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얼마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시겠습니까?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수 있는 아주 묵직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